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진근입니다. 오늘은 턱 관절 질환 때문에 발생한 개방교합 치료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방교합이라고 하면은 양쪽 어금니를 물었을 때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좀 덮어주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교합이라고 보는데, 어금니로 물었을 때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덮어주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위아래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상황을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개방교합이 있어도 불편함 없이 그냥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치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개방교합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함들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금니가 잘 물리지 않고 앞니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니로 뭘 씹어 먹을 수 없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발음이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외관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턱 관절 질환 때문에 왜 개방교합이 생길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턱 관절 질환은 이를 꽉 물게 되면서 생깁니다. 이를 꽉 물게 되면은 머리뼈와 아래턱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아래턱뼈에 이제 마모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턱 관절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 빨간색 부위만큼 턱뼈가 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녹은 공간만큼 얼굴의 뒤쪽 부위가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짧아지면서 이 맨 뒤쪽 어금니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턱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앞니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개방교합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턱 관절 질환으로 인한 개방교합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턱 관절 장치만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턱 관절 장치와 함께 교정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턱 관절 질환에 이제 쓰이게 되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CRS와 AR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위아래 한쪽에만 끼게 되는 장치가 되겠고, 트랙션 장치라고 하는 특수한 장치도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위아래 동시에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 고무줄을 걸 수 있는 버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에 고무줄을 장착하게 되어서 위아래 장치들을 서로 이제 견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견인하는 힘으로써 이제 개방교합을 해결하게 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어금니로 꽉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니가 서로 잘 물리지 않고 공간이 생긴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턱 관절 질환으로 인한 개방교합이니만큼 개방교합뿐만 아니라 턱 쪽의 불편감도 같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트랙션 장치로 이제 치료를 진행했고, 트랙션 장치 사용 3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앞니 쪽의 공간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장치는 총 한 8개월 정도 사용을 하셨고, 이 사진이 이제 8개월 장치를 사용한 후의 사진이고, 장치를 사용한 후에 계속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치를 이용한 개방교합의 치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고, 여기서 보시듯이 처음에 보였던 이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닫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도 똑같습니다. 전치부에 개방교합이 생겼고 턱 관절에 불편감을 호소를 하는 상황이었고, 똑같이 트랙션 장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교정 유지 장치가 보이죠. 예전에 교정을 한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교정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싶다고 하셔서 트랙션 장치로만 치료를 하신 사례가 되겠고, 트랙션 장치 사용 4개월 1년 후의 사진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비해서 앞니 사이의 공간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엑스레이 상에서도 앞니 사이에 보이던 공간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하게 발생됐던 거는, 장치를 한 1년 정도 사용하시고 이제 치료가 잘 돼서 마무리하시고 1년 뒤에 체크를 했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개방교합이 재발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치 치료만으로 이제 개방교합을 치료했을 때 물론 이제 교정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장치만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장치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어떤 악습관, 턱관절 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습관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재발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재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장치를 사용하고 턱 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개방교합을 주소로 내원했고 턱 관절
개방교합에 불편감을 호소를 하셨고 트랙션 장치로 치료를 시작했고 장치 치료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환자에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치 치료로만 했을 때는 교정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치열이 정상의 치열이 아니신 경우에는 개방교합이 일부 남아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환자분은 처음에 비해서 개방교합이 해소가 되었고 턱 관절의 불편감도 사라졌기 때문에 장치 완료 후에도 이런 개방교합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불편감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만족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턱 관절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개방교합 치료 사례들에 대해서 턱 관절 장치로만 치료를 해드린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교정 치료와 이제 동반된 치료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먼저 이제 장치 치료로만 이런 개방교합을 치료했을 때는 장점으로서는 시간이 빠르죠. 교정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치료가 빠른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정 치료를 동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발의 위험성이 교정을 동반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개방교합의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든 환자분의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고 환자분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각 상황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야겠고 장치 치료를 이용한 개방교합의 치료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교정 치료와 장치 치료를 동반한 개방교합의 치료 사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